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특종 제조기 박형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정주 기자 또 다녀왔어요? 극우 집회. 다녀왔다. 저도 이번에 야. 갔다 왔습니다. 진짜? 네. 야, 이 생생한 현장. 예. 이제 극우의 그 두목이 나와서 네. 이제 힘듭니다. 네. 진짜 나와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토요일 날 그 극우 집회 분위기 어땠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 전에는 악을 쓰는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렇게 괴성을 지릅니다. 그쵸.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근데 이제 양쪽 집회가 지금 양상이 뭐냐면 약간 대전환기예요. 네. 여의도 광화문. 네. 원래 주도권을 진 쪽은 시위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탄핵되기 전에는 보통 키세스, 그렇죠. 진보 집회가 많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구속되고 나중에 이제 그 뭐 탄핵 반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손현보 목사가 전국 투어하면서 유랑 투어하면서 이제 극우 집회 했었죠. 네. 근데 지금 풀려났잖아요. 네. 주말 사이 이제 풀려나면서 이쪽에서는 본인들이 제도권이라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기득권이야. 네. 그래서 그새 또 그 기득권, 그 소위 말해서 이미 그 가지고 있는 권한 이쪽 넘어갔다 생각해서 요새 조금 양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폭력 양상 이거보다는 좀 기세가 올랐죠. 과거에는 이렇게 저항하고 막 뭘 때려 부실 것 같은 일이 많았다면 지금은 어차피 기각이야. 예? 기각? 예, 탄핵이 기각이라고? 자기들끼리 내피셜로 이거는 3대5 내지는 4대4다. 네. 제 주변에 들었던 거는 저는 찌라시는 4대4를 받고 제 주변에 있는 그 이제 극우 집회 나가는 지인들은 그 당원들이나 이 사람들 보면 취재원들 3대5를 많이 보더라고요. 5대3. 뭐 나름대로 각자 분석도 해놔서 표도 있더라고. 이 사람은 누가 임명했고 알겠습니다. 들었는데 위시풀 싱킹이 좀 반영된. 실제로 저도 광화문에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팻말을 만들어서 다녀요. 4대4 기각 나온다. 각하 나올 거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좀 광화문 그 윤석열이 나오는 석방되는 장면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갔던 건데 뭐 거의 축제였죠. 본인들은 축제였고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좀 재밌었던 거는 이게 어떤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저는 그 어떤 광기 같은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30대 중반인데 30대 중반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나라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는 선진국에서 태어났고 별로 그렇게 나라가 흔들리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나라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사실. 야, 박경광 기자는 선진국에서 태어났구나. 그렇죠.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라고 웃기게 저도 한 2만 불 시대는 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묶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묶으면 이쪽으로 묶여요. 아니 근데 진짜 어제 제가 현장에 나갔었는데 한남동 주민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극우 집회의 그 소란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본인이 이제 그 광화문 대로에 나와서 저 집회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매일 저녁 나오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정말 국민들 기자들도 많이 충격이었고 그리고 대체로 법조인들이 설마 구속 취소가 되겠어? 한다 하더라도 즉시 항고하겠지 이랬는데 그게 다 깨져버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란 속에 윤석열이 석방되어서 나왔는데 그날 편집국에 불이 났겠어요? 난리 났죠. 지금 뭐 기사 톤이 맞니 안 맞니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실 이거를 빅일 하나 풀자면 제가 이거 2월 22일 아직도 날짜도 기억해요. 2월 21일. 제가 구속 취소 얘기를 처음 이날 들었어요. 그 보수 인사로부터. 진짜? 근데 그때 사실 제가 여기 취재 편의점 나오거나 제 방송도 있잖아요. 월화수. 저녁 7시 질문하는 기자 저녁 7시 반. 홍보해야 됩니다. 오늘 박형광 기자 나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거기서 말하려 했는데 제가 웬만하면 사실 저희 방송에서 얘기 안 해도 여기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둘째가라면 서러운 음모론자인데 이건 내가 들어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판례를. 예.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게 위헌 판결 나온 거.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용어라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형 집행정지는 형을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부모상을 당하거나 이러면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실익이 없어요. 그거를 만약에 이 사람 안 풀어주지 않으면 상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구속 취소 같은 경우는 풀어주면 다시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집행은 갔다가 오면 돼. 근데 구속 취소는 취소해버리면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례는 다르다고 이미 10년 전에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었고. 너무 다르죠. 그 얘기가 끝났는데 저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 기자 구속 취소 잘 봐?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걸 잘 보라고. 법조인이었어요? 법조인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 추론 능력이 원래 좀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보수 인사 중에 나름 인사이트를 얻는 그러니까 여기 여의도 통계학자가 명태균이잖아요. 저의 이제 보수 쪽의 통계학자. 나름 저랑 소통하는 제가 한 번씩 궁금할 때 전화도 한번 해봐요. 근데 이분이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린데 인사이트는 있어.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 맞췄어요. 그 전에 잘 봐 무죄 나온다. 그리고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한 명 한 명 임명했잖아요. 맞췄어요.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 연락처 나도 좀 줘봐.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잘 판별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듣더니 그분이 구속 취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분석이 쫙 돼 있어. 강남 파라권 출신의 그 사람이 인적 사항부터 다 분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황이나. 그래서 이 사람 이제 결론 뭐였냐면 구속 취소는 이 사람이 가진 논거는 뭐였냐면 딱 두 개였어요. 하나는 판사 입장에서는 그 판결이 오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연 판사까지 짰다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은 판사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직연 판사의 그 판례를 잘 보잖아요. 이전에 이재용 그 예전에 삼성물산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다 무죄 때렸거든요. 1심에서. 맞아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번에 보석 신청했거든요. 바로 계약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판결을 좀 하죠. 그러니까 강단이 있고 어떻게 표현하면 건조가 있는 이런 판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왔어요. 그럼 이걸 날짜로 하냐 때로 하냐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심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주장은 그러면 지기현 판사의 스타일상 요거는 대통령이 첫 사례라서 해픈 투비로 좀 꺼릴지 몰라도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더라고. 다만 이 사람은 검찰의 행동은 내가 이제 추론하건데 항고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안 할 거라고 한 3주 전에 맞춘 거예요. 검찰도 안 하고 지기현 판사는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풀어줄 거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할 거고. 그러면 검찰의 행동이 중요하거든요. 검찰이 시간을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넉넉하게 했으면 되잖아요. 심우정 총장. 그리고 그게 실수라면 한 번 더 구제할 방법이 있어요. 축시 항고를 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 그분도 검찰이 어디서 힌트를 받았을 것이다. 심우정 총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추론한컨대 여당이나 용산에서 야 이런 방법이 있어 라고 아이디어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 추론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지금까지 날로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었나 보네요. 없었어요. 아니 근데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면 아침부터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규현 판사가 그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형사소송법 이거 발간할 때 대법 재판연구관으로 지규현 판사가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는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한다. 그리고 71년 만에 윤석열 앞에서 이게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으로. 근데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지규현 판사가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도 알게 됐대. 처음으로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고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라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그렇죠. 자기는 받아들였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한 사람도 시간으로 해야 된다고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게 만약에 박형광이거나 장윤선이거나 이정주였어도 해줬을까요?
그랬을 거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왜 취지인 거죠. 학교에 가면 왜 선생님들은 학생보다 늦게 와야 되냐? 예를 들어 그렇게 주장을 해봐요. 예. 나는 8시 반까지 가는데 선생님들은 맨날 교무실에 9시에 오더라. 예. 근데 어떤 학생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예. 선생님도 같이 와라. 8시 반에 같이 학교 도착합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예. 어떤 교육감이 예. 이런 문제 제기하는 학생은 한 번도 없었어. 예. 근데 하필 이번에 했네. 예. 알고 보니 그게 근데 불량 윤석열인데. 학생이네. 불량 학생이야. 예.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건데 네. 그 판사의 내심까지는 알 수 없겠어요. 근데 이 빈틈을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이 파고든 거죠. 그리고 더 나쁜 놈은 아이 오케이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랬다 칩시다. 그랬다 쳐. 근데 검찰이 그러면 즉시항고를 통해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자기들은 어쨌든 그걸 날로 계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날로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늦게 그때 영장 네. 신청한 거 아닙니까? 기소를? 영장 신청을 빨리 아니 영장 신청뿐만 아니라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 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심우정 총장이 소집해가지고 네. 시간을 또 끌었죠. 네, 아침에 안 하고 그렇죠. 공수처가 검찰로 수사권 넘기고 그리고 나서 아침 10시에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오후까지 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소위 말해서 그 잃어버린 8시간, 10시간은 결국은 검찰에서 자초한 거예요.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자초한 거를 결자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거는 네. 지금 이거는 모순이죠.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이게 약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네. 그러면 보통 항고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항고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굉장히 웃긴 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좀 이례적으로 아침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잖아요. 그때 법원 결정에 존중한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직연 판사가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 한 건데 내가 어떻게 거기다 즉시항고하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도 또 법원 결정에 동의하기는 어렵대요. 예. 근데 그러면 즉시항고를 못했다.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보통항고 해야 되는데 보통항고는 왜 안 하냐라고 물어보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 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네. 그냥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잠시만요. 지금 댓글창에 헌법재판소 선고기일이 13일로 잡혔다라는 그 얘기가 막 쏟아져가지고 13일 봤더니 오전 10시. 예 그런데 이것은 검사 탄핵 사건입니다. 검사 탄핵. 예 그러니까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이 잡힌 게 아니라 맞아요. 민주당이 제기했던 그 검사 탄핵에 대한 선고 기일이 13일 오전 10시에 기일이 잡혔다라는 말씀을 좀 이게 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네, 그러니까 댓글창에서 더 이상 네. 혼란하지 않으셔도 네, 됩니다. 맞아요. 13일 선고는 탄핵 심판이 아니에요. 그 검사 탄핵에 대한 선고. 이렇게 또 사람들의 가슴을 흔드나 헌법재판소 깜짝 놀랐네요. 깜짝 놀랐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번 주에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이번 주는 좀 넘어갈 것 같다. 왜 그렇게 보세요? 뭐 취재된 게 있으십니까? 이거는 그냥 좀 감입니다. 감. 감? 그러니까 얘기 들은 것도 있고 한데 예. 어떤 얘기 한번 들었어요? 좀 종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출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힘 사정에 밝거나 정통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이 그게 사실은 사실 이게 확인된 얘기는 아니어서 그게 그래서 근데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쪽으로 압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헌재를 네, 그러니까 좀 밀어라. 밀어라. 최대한. 기일을 최대한 밀어라.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찌라시에서도 월요일부터 돌긴 그쵸. 했던 것 같아요. 네, 주말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이렇게 했는지는 좀 저도 들은 게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안 할 것 같다. 아마 좀 지나지 않을까 다음 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저는 기일을 늦추는 게 능사냐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기 결심한 대로 당초 11일 화요일 그렇죠. 오늘이죠. 아니면 아니면은 14일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도 했고 물론 헌법재판소가 그거를 확정해서 기자들에게 알려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선고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그거보다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그리고 평의를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결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은 아니냐. 물론 이제 콘클라베 방식으로 모든 의견이 모아졌을 때 발표하려고 그러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딜을 자꾸 늦추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빨리 이 혼란을 종식시키는 게 헌법재판소로서의 가장 큰 역할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는 그런 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헌재 그러니까 이걸 늦추고 싶은 사람들 여러 그게 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내부에서 그 캠프 활동을 좀 접었어요. 요새 분위기가. 그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접었어요. 요새 이제 많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 줄창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 네. 오세훈 시장이 현역 의원 제일 많이 만나고 다녔거든요. 서울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김문수 장관 쪽은 의원들을 만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환길 강사 말한 대로 네. 그 이거를 만약 조기 탄핵 말하면 후레 자식이라 했잖아요. 네. 네. 왜 탄핵된다 생각하냐? 이거 당연히 기각되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로우키였는데 네. 지금이 좀 더 다 모든 캠프가 움츠러들어 있어요. 한동훈 빼고. 한동훈 혼자 그냥 줄창 모든 방송이 다 나가더만요. 왜 여기 안 나오죠? 저희 섭외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네. 한번 나오라고 저랑 같이 네. 여기 딱 박정관 기자랑 셋이 네, 셋이서 제가 국민이 먼저다. 단계가 먼저다. 네. 아니 그 둘 다 책을 샀잖아. 네. 내돈내산. 네. 책까지 사인 사가지고. 받으러. 그렇죠. 저 읽어본 독자예요. 기자다. 저 기자이기 전에 독자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네. 내돈내산입니다. 네. 저는 어쨌든 인세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네. 제가 물어볼 권리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박형만 기자가 웃겨서. 그 광화문 집회에 나갔을 때 제가 후배를 만났어요. 근데 네. 후배가 울더라고요. 네? 왜? 그 이제 험한 것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어. 그 당시에 이제 그쵸. 어쨌든 석방된 날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사실 국민의힘에서 좋아할 것 같냐? 아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윤석열 석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니 다들 환영 논평 내고 난리던데. 내심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지금 그렇게 하지만 네. 그 어제도 보세요. 그 권영세 원내대표랑 비대위원장이랑 권성동 원내대표 네. 두 분이 8시에 가서 30분 대화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네. 씨와. 근데 와서 그 기자들한테 브리핑할 때 뭐 우리 국정 논의 안 했습니다. 뭐 소외 건강 얘기했습니다. 그죠. 구치소에서 그러잖아요. 어땠는지. 진짜 그랬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발설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석열 씨가 광장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으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도 있다고 봐요. 맞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행적을 봤을 때는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마이크 잡는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네. 이번에 석방됐을 때 구치소에 걸어 나오면서 인사도 하고 뭐 주먹질 이렇게 네, 약한 어퍼컷 보여. 네. 약한 어퍼컷 하고 하잖아요. 자기도 이렇게까지 못하는 거야.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분도 굉장히 기분파. 네. 그 군중들이 있으면 굉장히 신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니 52일 만에 구속됐다 풀려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선됐을 때만큼 기뻤을걸요. 더 기뻤을 거예요. 눌렀을 네. 거예요. 누른 게 그 정도였다라고 네.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정말 다 싸잡아서 죽는다. 그렇죠.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헌재 탄핵 요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 외에 석방으로 인해서 여당에 대한 좋은 점 그런 건 사실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제가 만난 사람은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그 알코올 중독자 아빠가 감옥 갔다는데 야 이 자식들아 아빠 없으니까 좋았냐? 지금 팔에 문신 하나 온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한다. 비유를 기자가. 하더라고요. 주치자처럼 막 네. 집에서 선풍기 때려 부수고 막 술 취해서 사람 때리다가 네. 잠깐 감옥에 갔거든. 네. 근데 가석방 됐네. 집행유예 풀려난 거야. 네. 그리고 집에 아빠가 안 돌아올 줄 알았지. 네. 가족들은. 네. 근데 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일요일 날 저녁에 분명히 그랬을걸요. 권성동하고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 불러가지고
무슨 먹을 때 점심도 뭐 떡만둣국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술 마셨어요. 네, 술한잔 아침부터 확실하지 않은 거 얘기하지 마. 고발당해. 알겠습니다. 안돼. 저를 고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때 그 구치소에 면담 갔을 때 개인 자격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게 굉장히 서운했대요. 그죠. 윤 측에서. 네, 그래서 쳐다도 안 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면담하는 동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주치자 아버지 얘기하셨는데 지금 긴장하고 있는 애기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제가 뭐 준비해 중앙일보 사진 그걸 하나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관저정치 윤이 움직인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냈어요. 근데 이거 페이퍼에는 요게 있는데 예, 저게 보이시죠? 사진. 예, 저게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저 사진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인터넷의 기사에는 내려달라 혹시 했구나. 준비된 거 있나요? 저 특종 사진이거든요. 중앙일보가 그쵸. 특종한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기사는 조사진으로 바꿔놨어요. 네, 똑같은 기사인데 텍스트는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라인도 같아요. 그런데 사진만 바뀌었어요. 아까 그 사진 다시 보여주십시오. 예, 저 사진이 뭐냐면 캡션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윤 관저 손님과 10분 산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방문객들과 산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석방 사흘째를 맞은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객들과 함께 오후 1시 5분쯤부터 10여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관저 정원을 산책했다. 그리고 제목이 관저 정치 윤이 움직인다예요. 제목이. 네. 예. 근데 그리고 제목도 좀 바뀌었어요. 이 사진을 왜 내렸을까요? 중앙일보가. 이제 보통 근데 이제 기자들은 알죠. 뭐 알죠. 무슨 상황인지. 예, 알죠. 보통 너무 이제, 잘 알죠? 예. 보통 연락이 오죠. 왜 그래 우리한테? 사진만 좀 해줘. 이렇게 하면 예. 그래. 그 바꿔줘라. 유명한 거 있잖아. KBS. 아따 형님. 맞아요. 네? 이정현 이정현 그랬던 거 기억나죠? 홍보수석. 맞아요. 예, 우리 세월호 때 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레기 파문이 생긴 거 아닙니까? 도와주셔. 그렇게 하는 거. 형이 아따 형이 한 번만 도와주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저는 중앙일보가 기세 있게 나가야지 특종해놓고 이 특종 사진을 뺍니까? 말이 근데 됩니까? 저도 지면을 처음 봤네요. 지면에는 있는데 인터넷판 온라인판에는 이 사진이 없습니다. 중앙일보가 특종을 해놓고도 온라인판에 실지하는 이유가 저는 매우 궁금하다. 이게 사진만 봐도 엄청나게 흐릿하거든요. 근데도 네. 지면 탑을 실었단 그러네요. 말이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라는 것을 그렇죠. 본인들도 아는 거죠. 그럼 도대체 관람객이 누구며 몇 명이고 시간대별로 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아까 후배 기자의 말씀처럼 그냥 있겠냐는 거예요. 구속 취소돼서 집에 와서 강아지들 끌어안고 김치찌개만 끓여서 먹고 앉아 있겠냐. 네. 물론 첫날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앞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52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나왔어요.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 갈 방법을 얼마나 지금 전화통에 불이 날 겁니다. 예? 비어폰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죠. 예, 김건희 씨가. 그리고 서버 압수수색도 못 하고 있고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직 대통령 경호해야 되니까 불구속 사유가 또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부지검에서 또 영장 기각할 사유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반복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관저에서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만나서 증거인멸 우려 있는 거 아닙니까? 도주 우려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있죠.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저 안에서는 두 가지 정도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까 우리 박 기자님 말한 대로 어차피 시위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광장 정치로 그러니까 원래 옥중 정치하다가 관저 정치하다가 이제 광장 정치로 나오는 거고 네. 요 순서를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정 안 되면 일각에서는 그 보수 유튜브 있죠. 고성국 TV 이런 거. 나가. 그쪽이 지금 부릉부릉하고 있다는 설이 있어요. 부릉부릉. 네, 예전에 그 박근혜도 네, 그때는 정규제 정규제 TV 나갔죠. 당시 논설위원회였으니까 정규제 논설위원 불러서 했잖아 1대1로. 근데 그때보다 지금 유튜브의 영향력이나 그리고 유튜브의 그 선호도, 차별적인 선호도 윤석열이 훨씬 강해요. 네, 처음부터 레거시 미디어 보지 마라. 여러분 유튜브 좀 보세요.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고영세 비대위원장한테도. 그러니까
저거 초대해서 어떤 일 벌일지 몰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장에 나가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투트랙으로 보수 유튜브 나가서 무슨 말 하는 게 훨씬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말만 하거든. 네, 들어가서 내가 구치소 가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사실 구치소에 뭐 언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안에서 야 거기서 밥도 안 주더라. 네. 뭐 밥도 반밖에 안 주더라. 그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네. 그게 온전한 게 뭔지 있어야 반이 있는데 반찬이 이러더라 그렇죠. 저러더라. 이것부터 시작해서 나를 이렇게 핍박하더라. 그렇게 유튜브에서 말하면 사람들 그게 믿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구속 취소하고 형집행 정지하고는 너무 달라서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 누구를 통화를 그렇죠. 하든 나가서 뭐 연설을 하든 뭘 하든 그 어떤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형집행 정지는 제약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하지 마라, 고속도 뭐 하지 마찬가지잖아요. 마라. 뭐 많죠. 무슨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발찌 차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갈 수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는 못 가고 뭐 이런 게 누구는 만날 수 그렇죠. 있고 누구 만나서는 안 되고 이런 게 다 제약이 있는데 구속 취소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완벽한 자유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누구를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활보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 약인지 독인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판단과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중앙일보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 땡땡 공수처처럼 무도한 기관은 처음 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워딩이 뭐냐면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적폐의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 이분들 진짜. 저는 그 윤석열이나 권영세 비대위원장한테 하나만 묻고 싶어요. 공수처장 왜 임명했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 처음에 첫 후보 한 명 날라가고 네. 이번에 이 두 번째 후보가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추천한 사람이었대요. 연이 있어서. 네. 근데 공수처를 정말 폐지시키고 싶었으면 예를 들면 그게 옳은 방식은 아닌데 예전에 여가부 계속 쪼아댔잖아요. 네. 장관 비워놓고 일부러 폐지해야 된다 어쩌고 여가부처럼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코스프레라도 하고 싶었으면 여가부처럼 그 수장을 비워놓고 뭐 예산 안 준다는가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공수처장 본인들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최상병 사건 이럴 때도 네. 보면 공수처에 처음에 드라이브 걸어서 어떻게든 뭉개려고 했죠 사건. 근데 이제 와서 무슨 공수처가 어쩌고 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지금 이제 딱딱 찍어놨어요 몇 개.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치 국가가 맞나 우리가 너무 노골적으로 한쪽의 어떤 편의를 봐주기 위한 그런 법 집행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결정도 일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계속 한숨만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요. 요즘 좀 그렇습니다. 저도 뭐가 얹힌 것 같고 머리가 계속 아프고. 다만 그런 겁니다. 이게 네. 그 윤석열 씨가 내란숙의 네. 혐의로 받고 있어서 구속됐었다가 석방됐지만 네. 이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속 취소된 게 뭐 이 사람의 혐의점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취소된 게 아니고 그 뭐 날 계산, 숫자 계산 잘못했기 때문에 취소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여당에서도 이걸 가지고 뭔가 뭐 이뤄낸 것처럼 뭔가 국면이 전환된 것처럼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분노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네. 앞으로 변하는 거 하나도 없다. 헌재 그렇죠. 결정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내린 그 구속 취소 결정은 뭐 판사 개인이 판단할 때 이것도 뭐 이론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제기되고 있지만 이 구속 기간이 도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계속 묶어둘 수 없으니 풀어주는 게 맞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 이 내란죄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가 차고 넘치고
또 이미 검찰 진술 조서를 통해서 확보된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란죄에 대해서 다시 재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다. 그리고 파면이 되면 그 이후에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추가 범죄 사실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로 구속 기소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정치권은 대선으로 성큼 다가가다가 지금 다시 뒤로 물러서네. 네, 빌런이 나와서 근데 네.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장기전이고 저희도 반성을 좀 했는데 최근에 윤석열 구속된 다음에 극우 집회 있었고 뭐 중간에 명태균 사태로 이제 계속 증거가 나오고 있었고 뭐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 이렇게 이슈가 조금 산발적인 게 있었는데 네. 저 많이 반성했습니다. 나이브하게 이 윤석열 빌런은 끝까지 쫓아가야지. 맞아요. 예, 방심하면 안 돼요. 이 잔불도 밟아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서 네.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헌재에서 검찰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프로세스가 이제 그런 프로세스는 아니라서 예. 당연히 저희 이제 기자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맞습니다. 요거를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저희가 상식의 눈으로 본 거예요. 네. 근데 좀 더 장기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게 그러니까 조금 머릿속에 왜 그런 그림 있잖아요. 한 네. 2% 정도는 예. 윤석열 아직 해결됐나? 하는 요 정도는 심어두고 네. 우리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이 윤석열 최종적으로 나중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실형 나올 때까지 네. 예, 그때까지는 단도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근데 예. 생각나는 게 이게 어제 저도 이제 저녁에 되게 친한 의원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 네. 연락을 했는데 예. 관저 가세요? 물어보니까 굉장히 또 친윤으로 분류되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관저 가세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대통령님도 쉬셔야지. 네. 뭐 배려하는 거예요? 이제 거리를 두는 거죠. 거리 둡니다. 지금 가면은 이제 또 본인한테도 사실 이게 좋을까? 이게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네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여기에서 완벽하게 다시 또 친윤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냐. 왜냐하면 여론시장에서 중도는 이미 탄핵 심판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라. 71%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종합을 해보면 계속 이 길로 가는 게 옳은 거니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워낙 당내 분위기가 살벌하게 극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쵸. 또 편승하지 않으면 또 여기서 또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좀 명확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네. 알아요, 본인들도. 이게 알아요. 기각이 안 된다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거를 예. 아는데 예. 윤석열이 나왔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지금 뭐 완전히 거리 두거나 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거잖아요. 네.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다들 오늘 뭐 그런 보도도 있던데 다들 대선으로 성큼 가다가 주춤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삼부토건 관련된 이슈예요. 요거 녹화돼서 단독을 했더라고요. 예, 네. 저희 법조팀, 네. 법조하고 이거 오랫동안 쫓아왔던. 근데 노컷이 법조가 세더라고요. 진짜 단독이 많이. 유 선배 이름도 올라가 있던데.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아주 작은 일을 했는데. 이달의 기자상. 저는 이달의 취재편이죠. 우리가 상 하나 좋아요. 만들어서 상 하나 만들까? 네, 예, 이달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짠 걸 했는데 네. 저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 법조하고 이제 금융감독원 출입하는 이제 원래 둘 다 법조 기자예요. 네. 김구현 기자랑 김태현 기자. 보고 있습니까? 제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주 저희 후배인데 네. 제가 아주 작은 그걸 얹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본질은 간단해요. 네. 겁이 없어요. 겁이. 저는 이걸 취재하면서 제일 놀랐던 게 겁이 없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주가 조작 사실 그 예전에 네. 그 해외 쪽에 유명한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주식시장 거기 투기판 아냐? 재벌들의 그 공깃돌 같은데 아냐? 네.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의 공정거래에 대한 어떤 제도가 굉장히 허술해요. 주가 조작 그냥 좀만 맘만 먹으면 아무나 먹고 튈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처벌이 약하고 그리고 제도가 깐깐하지 않아요. 그렇게. 근데도 미국에서는 잘못하면 종신형 나오거든요. 그렇죠. 종신형 나옵니다. 맞아요. 진짜 찐 자본주의 붙으면. 네. 근데 이거는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상도이도 없는 게 보통 주가 조작하면 차명을 해요. 차명을.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100억대 저 지금 삼부토건 저게 100억대 정도 이제 차익을 먹었거든요. 근데 100억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더 많죠. 예, 100억 플러스 알파. 확인된 게 100억이다. 예. 이 확인된 100억은 게.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예. 삼부토건 이제 예전에 이제 조 땡땡 회장 예. 그 일가의 오너와 친척과 예. 법인 명의 예. 이거만 털었을 때 이 계좌 그러니까 진짜 내가 먹었어 네. 내 주변 사람들이 먹었어 이거 털었을 때 100억이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예. 이게 이제 이복현 원장이 수를 써서 저희 김태형 기자, 김고영 기자가 취재한 걸 하나만 풀겠습니다. 이 오. 100억대라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이복현 원장이 100억대 차익 있다 하죠. 예. 자, 박 기자님 얼마나 생각하세요? 100억대라면 보통 레인지가 100억. 1000억? 아 레인 100억대. 100억대라고 하면 뭐 100 예를 들면 121억 이런 식으로 예, 머릿속에 예. 떠오르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199억? 네. 얼마라고 생각해요? 100억대라고 하면 이렇게 저는 통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100억. 네. 진짜 100억 내지는 뭐 네. 110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이거 150억 넘어요. 그러니까 화법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아, 우리 100억대라고 얼마인지 하면 알아. 안 되는구나. 네. 우리 얼마나 정확히 알거든요. 땡땡땡 아는데 제가 네. 기사로 쓸게요. 네. 그냥 기사로 써야 꼼짝 못하니까. 근데 이거 마치 뭐 100억대니까 110억 내지는 반올림 사사오입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40억 아닙니다. 100억대 이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뭐 못 미치는 뭐 90m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상 200억대. 사실상 200억대 가까워요. 아, 내가 맞춘 것 같은데 195억. 엑스는 예리하신데 아무튼 요 정도 레인지로 네. 여러분 이거를 지금 마치 좀 지금 이걸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과반이 넘어요 지금. 그리고 예. 요 사건은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겁이 없다는 게 차명 계좌를 하면 보통 이거를 몇 번 중간에 레버리지를 놓거든요. 소위 말해서 예. 선수끼리 하면 A, B, C 이렇게 차명을 돌리거든요. 네. 몇 번에 걸쳐 세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세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법인, 친척, 본인 이렇게 딱딱 들어오니까 저는 처음에 이걸 취재한 기자한테 물어봤어. 야, 너 오보 내는 거 아니냐? 아니 어떤 바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왜? 김건희는 겁이 없거든. 겁이 제가 이 집안 진짜 투기하는 거 보고 예. 혀를 내둘렀어요. 세상 살다 이렇게 겁이 없는 집단들 예. 아니 흉내라도 내보라고 제발.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윤석열하고 김건희 분석할 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 때도 그 국방부 장관한테 이종섭한테 자기 전화로 전화하는 거야. 보통 비어폰으로 하죠. 겁이 나서라도 네.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보좌관 시켜요. 예. 밑에 비서실장 시키거나. 예. 내가 했지만 의중을 전달하고 수사가 들어오면 꼬리를 자르려고 예. 최소한 흉내를 내거든요. 예. 윤석열 지가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놓고 전화 안 했다 그래. 근데 통신 기록 나오면 그거는 방산 때문에 전화했다. 이게 완전히 겁도 없고 세상이 자기 건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딱 떨어지는 사건인데 네. 아까 말한 대로 주가 조작은 간단합니다. 주가가 낮은 거를 부양을 시켜가지고 쫙 올려서 원래 1,100원대 주식이었어요. 그렇죠. 삼부토건이. 예. 여기가 시가총액이 100억 자체가 시세 차익 100억에 왔다 갔다 하는 회사예요. 이게 자본 잠식 거의 위기라서. 예. 예. 근데 회사를 다 팔아도 100억이 안 나와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거를 주가를 올려가지고 1,100원대 2023년에 네. 5월달에 쫙 올려요. 쫙 올려가지고 7월에 5,500원까지 5,050원까지 오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올렸냐? 원희룡 장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렇지. 이거 한다고 5월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네. 장관이 직접 가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참여한다 이거야. 네. 이게 지금 나름대로 이제 씨앗을 뿌려서 호재를 한 거예요. 사기를 친 거죠. 아. 예, 우크라이나의 삼부토건이 뭐 퍼크레인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후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병원도 짓고 뭐 유치원도 그때 뭐 짓고. 수조 원대다. 네. 뭐. 막 그거 한다시 장관을 보내서 시체말로 구라를 친 거야 처음부터. 삼부토건 여기 해수지 못 들어가요. 제가 업계 사람들 물어보면 삼부토건? 야 삼부토건이 거기 가서 그 사람 다락방이라도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절대 못 짓습니다. 왜? 해외 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회사야. 없는 회사야. 해외 해본 적이 수주를. 맞아요. 예. 국내에도 아파트 거의 안 지어요. 이제. 예. 근데 그런 기업이 가서 한다고요? 여기는 뭐 현대나 이런 글로벌 기업이 가도 사실 떼일 위험이 높아요. 네. 이게 동유럽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재건 사업을 하고 나중에 거기서 현물로 받기도 하고 MOU 맺어가지고 장기간의 분할 채권을 받기도 해요. 원래 재건 사업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유럽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걸 보고 유럽 사람들이 저런 기업이 있구나. 현대건설이라는 게 있구나. 뭐 어디가 있구나. 대림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하는 광고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지. 여기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100%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떼일 수도 있거든요. 업계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를 3부 체크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그렇죠. 예, 이분 김건희 계좌
관리했던 5월 14일 날 3부 체크 딱 말합니다. 단톡방에서 멋쟁 해병. 그리고 5월 22일 날 폴란드 여기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 해요. 그렇죠. 원희룡 장관 참석하죠. 거기에 참석을 하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사장도 가죠. 1,151원짜리 주가가 1,994원까지 올라요. 50% 오릅니다. 그 다음부터 쭉쭉 올라요. 그래서 7월 17일 날 5,050원을 찍어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2달 만에 5배 오릅니다 이게. 그리고 거래량이 폭증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털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우리 삼부토건에 들어간다. 이거 수조 원대고 여기 전쟁 때문에 거의 폐허 지역이야. 우리가 아파트도 짓고 병원도 지으면 엄청난 수익이 있을 걸 하고 선수들이 몇 명 붙고 원래 이 주가 조작할 때 초반에 오를 때부터 안 붙어요. 낮을 때 들어가죠. 낮을 때 거래량을 폭증시키기 위해서. 거래량도 폭증했잖아요. 그때 야바이꾼 몇 명 보내. 그래서 야바이꾼 딱딱 돌려가지고 제가 주식 좀 했거든요. 저는 물론 실패한 주식 투자가인데 그래서 몇 명 보내서 바람 피운 다음에 쫙 올려서 개미들 붙으면 쫙 올려가지고 2번 3번 튕겨서 그 다음에 이게 털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그 금감원에서 일단 100억대 얘기를 그 이복현 원장이 확인을 해줬고 또 하나는 계좌가 10개뿐만 아니라 기업 대주주뿐만 아니라 200개 계좌를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이종호의 연관성도 살펴본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 대주주 일가, 오너 일가뿐만 아니라 이종호 씨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집 사람들의 주식이 돈이 또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이나 가능성, 요거까지 노컷에서 취재 중입니까? 당연하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끝단에는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그 시체말로 이 시장에서 말하는 이제 뽀찌가 얼마 갔냐, 뭐 수수료라고 하죠.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얼마나 했냐 이 부분도 저희가 밝혀야 되는데 삼부토건이 그 유명한 그 기사 나왔잖아요. 옛날에 추석 설 명절 때마다 윤석열한테 검사장한테 계속 선물 보내고.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유명한 스폰서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윤석열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는데 뭐 설 명절 받았다고 스폰서냐 이러면 더 이상 할 말 없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좌 한번 털어보자 이거죠. 이건 특검으로 털어야 돼요. 어쨌든. 근데 삼부토건은 특검으로 하면 털면 바로 합니다. 혹시 참고인으로 저를 해줘. 제가 진짜 3일만 해드릴게요. 단계 게이트랑 삼부토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강의해줄 수 있는 건가요? 단계 게이트. 제가 둘 다 해본 거라서 제가 잘해요. 근데 좀 우리 이정주 기자 또 조만간 그 국회 국정조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네. 힘들어. 특검에도 또 출석하고. 취재 편의점 나오는 말 말고 다른 날 골라달라. 이건 여기 와서 여기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게 이종호 이 사람은 처음에 뭐라 했냐면 기억나시죠? 국회에서 유상범 의원이 완전 팀킬한 거 3부 뭐라니까 골프 3부 그러니까 있냐고. 나 그날 그 얘기 듣다가 진짜 그거를 임성근 사단장이 확인해 줬어요. 그날 밤에. 임성근도 뜨악했을 거야. 임신은 무슨 소리야. 순간적으로. 야, 골프에 3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깨갱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빠져나가려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근데 사실 쉴드가 과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유상범 의원 덕분에 얘기한 거야. 사실 유상범이 안 물어봤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 근데 둘이 거기서 코미디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유상범이 이거 골프 3부 있죠?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날 좌중에 폭소가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이제 고양이 뉴스라고 거기서 처음 그렇습니다. 고양이 뉴스 누군지 모르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 양반이 처음으로 이게 3부 토건이지 골프 3부가 아니다 그 얘기를 처음 했어요. 저도 이때 최상병 취재 때문에 바빠서 이거를 3부 토건이라 상상을 못했거든요. 저도 이제는 말씀드리지만 그때 그 3부와 관련해서 그 관계 단톡방 멤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단톡방 멋쟁 해병 단톡방 멤버들이 기자들한테 상당히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흑색 정보를 흘리면서 교란할 그 알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교란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 자꾸 그 건강한 아마 저희 뭐 프로그램 보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매우 여기 안 좋은 거다. 김규현 변호사라고 최상병 그때 여기 멋쟁 해병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이종호 대표도 해병대 출신이고 김규현 변호사도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이때는 최상병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최상병 문제 가지고 막 윤석열이 전화해서 찍어내리고 이게 밝혀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친했거든요. 친해서 그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이종호 대표와 김규현 변호사의 통화 내역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걸 입수했었죠, 사실은. 네네. 이거는 뭐 여러 매체에서 나왔었고. 그래서
2024년 5월의 통화 내역을 보면 네. EQ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EQ셀. 그러니까 이게 100% 3부가 골프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EQ셀이라는 회사를 휴림 로봇이라는 게 회사가 인수를 하거든요. 예. 그 이즘에. 근데 이제 이종호 대표랑 김기현 변호사 통화를 하는데 이종호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요새 바쁘냐? 말 놓고 이제 해병대 후배니까 하다가 내가 요새 선배님 요새 뭐 하십니까? 막 하면 그래 내가 뭐 요새 EQ셀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뭐 땡땡 회계법인 3일 네, 3일 회계법이라고 막 한다고 통화에 나와요. 네, 통화에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는데 그 통화 내역 속에서 EQ셀을 얘기하면서 휴림 로봇. 근데 휴림 로봇이 EQ셀의 회사를 인수하게 되고 통화 직후에 한 일주일만 인수를 해요. 그럼 휴림 로봇은 지금 상장사예요. 근데 휴림 로봇은 그러면 어떤 회사냐?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 회사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EQ셀을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그 개구리를 뱀이 먹고 그러니까 EQ셀의 회사를 그 위에 있는 먹이사슬 휴림 로봇이 먹어요. 휴림 로봇은 그 위에 있는 독수리 삼부토건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는 대주주는 휴림 로봇이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EQ셀을 먹으면 EQ셀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삼부토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네. 이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휴림 로봇이 핵심인 것 같은데? 핵심이죠. 근데 이걸 이제 휴림 로봇을 통해서 EQ셀을 인수하는 거고 실제로 휴림 로봇은 그때 3월 달에는 6,800원이 주가가. 근데 5월에 인수하면 원래 M&A 하면 이제 그 중간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주가는 다운돼요. 그래서 4,900원으로 내려가요. 이걸 감수하고 한 거예요. 주가를 다운시키면서. 근데 EQ셀이 인수하고 휴림하는데 이게 삼부토건 소위 말해서 최대 주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삼부토건하고 연관이 없는 그런 단어면 애당초 김기현 변호사는 그런 통화할 때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종호 씨는 두 가지죠. EQ셀 얘기하는 순간에 이미 삼부토건에 연루돼 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한 거고 멋쟁이 해변 단톡방에서 삼부 체크하잖아요. 이 두 개가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어떻게 골프를 했을 때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시세차익 100억. EQ셀을 인수했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길다. 제가 나중에 1시간 특집으로 특집으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특집으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재미없어서 그 동영상 떨어지거든요. 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이준석 그 의원이 캠프를 차리면서 무한 참사 유족에게 캠프를 들어오라고 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쪽에서 뭐 이제 반론을 요청했어요? 사실 뭐 대단한 직책을 맡기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뭐 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 좀 하라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다. 정도의 어떤 반론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반론권 차원에서 반론권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게 사실은 접촉을 했다. 아니 그거는 저는 이제 제가 팩트로 확인한 거니까. 그리고 팸코 이제 이준석 의원의 어떤 팬클럽이 있는 커뮤니티에서 저를 엄청 주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보시는. 그래서 사실상 조회수가 그 더 높아요. 이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서 만든 클립보다도 더 높아. 부끄럽네. 아니죠. 거기가 엄청난 화력을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된 거냐, 뭐 증거 내놔라 하지만 팩트 체크 된 겁니다. 부끄럽게 또 이렇게 저희 슬라이스의 조회수를 또 언급하시고 더 분발하겠습니다. 취재 편의점 여러분 많이. 그 조회수도 낮은 게 아니에요. 많은데 거기가 너무 많아. 여기 좌표 찍은 거죠. 좌표를 찍혔습니다. 제가. 자, 지금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또 나와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충돌이 우려된다. 폭력에 관용 없이 엄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력 집회 엄단 입장이 나오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극우 집회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 선고 앞두고 헌재 앞에 있는 주유소도 휴업. 그다음에 근처에 있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전방 100m는 아예 다 봉쇄한다. 휴업을 한다는 거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고가 나와도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고 물론 이제 해석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좀 토론을 통해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뭐 법원을 때려부시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헌법재판소 도면도가 또 그
유출이 예, 뭐 DC겔에 유출이 돼가지고 또 논란이 좀 되고 있고 또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개인적인 어떤 모욕과 모멸감을 주면서 끊임없이 문영배 재판관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도 문제적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용하면은 뭐 헌재는 가루가 돼버린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잖아요.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네. 뭐 구구 집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 전에는 약간 뭐 그래? 그냥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네. 뭐 기분 나쁜가 보다. 뭐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좀 다가와요. 저도 보기에는 좀 위험하다. 그 판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재판관들은. 네. 참 그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나야 되는데 기자들 사이에는 좀 선고일 뭐 박형광 기자 아까 이번 주 넘어갈 거라고 하는데 노컷뉴스 저 법조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희도 넘어가는 쪽으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투트랙이잖아요. 네. 그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있고 하나는 탄핵 심판인데 네. 만약에 이번에 구속 취소가 왜 중요한 의미였냐면 감옥에 가둬져 있는 상태라면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 그 기각의 실익이 적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판관 입장에서 네. 그래 윤석열도 잘못한 거 없다 복귀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감옥에 있네? 어떻게 복귀합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복귀해요? 그러니까 복귀한다고 해도 그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져 있는 상태에서는 소위 말해서 탄핵을 인용하기가 좀 더 수월해요. 수월해요 순서가. 네. 근데 이게 ABC로 보면 순서가 바뀐 게 풀려나잖아요. 풀려나면 5대5로 올라오는 거예요. 확률이. 5대5면 그러니까 지금 이 구속 취소를 어쨌든 검찰하고 법원이 삽질해서 지금 풀어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뭔 잘못했어요? 네. 자기들끼리 계산 잘못하고 알아서 하라고 니들끼리 그래서 그러니까. 법치를 흔드는 건 너네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잘못으로 그런 어떤 혼동과 실수로 풀려났잖아요. 네. 풀려나는 순간에 헌재 재판관들이 이거를 원래는 빨리 하려고 했는데 풀려나면 만약에 탄핵을 기각시켜서 대통령직 복귀해 하면 바로 복귀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요 측면 이게 우파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만든 자기들의 유리한 논리 중에 하나예요. 이걸 퍼뜨리고 있어요. 네. 예. 하여간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오늘도 아마 그 광화문대로에서는 오후 7시부터 집회가 열립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현장을 가십니까? 예, 어제도 갔고 저희가 오늘도 좀 가려고 하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언론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그냥 뭐 기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여론이 5대5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 내란 범죄자들하고는 우리가 동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 이걸 또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오밤중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갔더니 그 혼자 계신 시민들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이 다종다기한 텐트를 많이 쳤어요. 질문하는 기자. 거기 가서 질문해야 됩니다. 예, 가셔야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밤 12시 넘어서까지 하고 김경수 지사는 철야로 단식 농성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더민초인가? 네, 그분들도 이제 그 텐트를 쳤고 조국혁신당도 그 옆에 텐트를 치고 그다음에 비상행동 저 대표단도 단식농성 텐트를 치고 있고 거기 나오면은 그 경복궁 바로 앞에 이렇게 잔디밭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그 키세스 저 은박지 담요 정말 얇더라고요. 그 얇은 거 하나 가지고 혼자서 응원봉 들고 있는 그 20대 30대 청년 학생들 거기서 과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서 과제를 하냐 그랬더니 누군가는 이 광장을 지켜야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심판과 헌재의 탄핵 심판이 올바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라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왔다. 거기서 영어 잘하는 것 같아. 예, 영어로 막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청년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단 이 내란은 종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주식 시장도 활성화가 맞아요. 되고 외국인들도 찾아오고 그리고 전국이 안정화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거 하시고 오밤중 라이브 하시고 또 아침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방송하시고. 역시 편의점은 쉬지 않네요. 24시간. 진짜 24시간이네요. 대단하십니다. 조회수가 많이 낮아가지고. 근데 저도 현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한 게. 네. 그러니까 질문하는 기자가 가면 네. 저희가 좀 하루 쉴게요. 제가 편의점 예, 대신해서. 편의점 대신해서 네. 좀 띄워주세요. 한번 야시장 한번 더 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너무 인력이 저희도 이제 너무 부족하니까 제작진들도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고민은 좀 됩니다. 근데 그러나 누군가는 광장의 목소리를 그쵸. 기록해야 된다. 네. 사실 레거시 미디어가 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큰 회사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예, CBS 저도 오늘 큰 회사, 가겠습니다. 큰 회사들이 가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네. 큰 회사들이 안 하시니까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가가지고 마이크 대고 여기 이렇게 하고 대형 있습니다. 회사인데 여기 네. 대형 회사잖아. 네? 유튜브에 아니, 왜 무슨 말? 업계에서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광장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연대하고 함께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의 내란 같은 것은 꿈도 못 꾸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가 지금 나와서 관저 정치 이렇게 시작을 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말이 많았네요. 아닙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많이 주장했지만 네. 어떤 정권이 오든 간에 진짜 이 다음에는 검찰 개혁은 진짜 뿌리 뽑아야 돼요. 이거는 더 이상 용납이 안 되고. 그렇죠. 이번에 제가 봤는데 이 제2의 내란 현재 내란의 우두머리가 윤석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소위 말해서 그 프랑스 혁명으로 보면 아직도 부응하는 그 귀족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위 관료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12월 3일 날 느닷없이 벼락같이 떨어져서 그냥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우리는 계엄을 맞지 않았어요. 불법 계엄, 군합발로 국회 들어와서 짓밟고 그리고 그거를 바로 세우려고 탄핵을 해놨더니 아니 뭐 알겠어요. 심우정 검찰총장 뭐 어쩌고 저쩌고 시간이 어찌나 알겠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들끼리 잘해서 프로세스 처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실수는 그들이 하고 왜 실수는 검찰이 하고 그 부담은 시민들이 안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건 책임 물어야 됩니다. 책임 묻고 그렇습니다.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정권 바뀌면 특검을 해서라도 이거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검찰 대개혁해야 돼요. 네. 검사장 직선제도 다 도입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안 돼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때 문재인 정권에서 이게 사법 개혁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 무죄받지 않았습니다. 전원 무죄를 받았다는 뼈아픈 기록을 가지고 있고 감옥 안에서 양승태, 임종원 생각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들을 가둔 사람이 구속시킨 사람이 바로 당시 윤석열 검찰이었던 것인데 진짜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진짜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는 것을 사실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말 끝도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끝으로 두 분께 이 건조한 날씨에 글루타셀 스프레이 하나 소개하고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오늘 왜 광고 안 하셨지? 생각했어요. 이거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광고가 좀 늦어졌는데요.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사회적 스트레스가 많은 계절인데요. 피부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쉽게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환절기가 되면 유난히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요. 피부가 민감해져서 건조해지면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적절한 실내 습도 조절이나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습관처럼 긁고 계시다면 글루타셀 스프레이로 긁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한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평소에 가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긁어대며 보채는 아이들 그리고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들까지도 안심하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재구매 고객이 많아서 45ml 증정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200ml 사시면 45ml 증정품, 사은품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거 사들고 야시장으로 갈게요. 네, 사들고 야시장으로 출동하기로 합시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